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요즘 단풍이 한철이죠. 날씨가 좋아서 더 추워지겠네. 단풍 구경을 가려고 산에 가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아주 즐겁고 희희낙낙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올 때 절절절절 거리면서 못 내려오시고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소 씨는 어때요? 박사님, 제가 아픈 곳은 많아도 아직 무릎은 팔팔합니다. 근데 저는 괜찮은데 저희 시어머님께서 무릎이 좀 안 좋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야야 나 무릎이 빠질라 한다 야 막 이러시면서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처럼 이렇게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죠, 원장님? 등산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 이제 항상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병이 슬개골 연골연화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증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이라는 게 바로 이제 무릎에 있는 이 동그란 뼈를 이제 슬개골이라고 이제 하죠.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렇죠. 요거요. 예. 이제 이 슬개골에 또 연골연화증.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슬개골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슬개골 연골연화증 단어 굉장히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슬개골 연골연화증. 굉장히 헷갈리죠. 네. 우리 이영미 원장님이 한번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항상 만져보면 이제 무릎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 동그란 뼈가 이제 만져지실 텐데요. 외래에서 이제 이 뼈가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어르신들한테 이제 좀 편하게 설명할 때는 이제 무릎의 뚜껑 같은 뼈라고 얘기도 하고요. 딱 알아듣겠어요. 뚜껑.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뼈가 관절 안쪽에 이제 닿는 부분에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이제 딱딱하게 연골이 이렇게 단단해서 이제 부드럽게 관절이 넘어갈 때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가 약해지거나 이 단어 그대로 슬개골의 연골이 연화증, 약해져서 통증을 이제 일으키는 경우가 됩니다. 띵동! 여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단풍놀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뒷산으로 내가 막 신이 나서 갔어요.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냥 무릎이 확 앞으로 쏠리는 것 같고 악소리 나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내가 주저앉아갖고 잠깐 쉬니까 이게 또 괜찮아지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쉬고 괜찮은 거,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왜 통증이 더 많이 생기는지. 아무래도 이제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이제 하중이 전반적으로 아래로 쏠리는데 이 슬개골 자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지지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뼈이기 때문에 하산할 때, 계단 내려올 때 이제 맞아요.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아프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증상만 가지고 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이제 별 다른 기저질환이 없고 다른 뭐 소인이 있지 않은 한은 그런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산을 타고 내려왔을 때 아팠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있으면 이제 안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산을 타도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어려운 곤란한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증상만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태가 어떤지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굳이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한 번 더 해봤는데 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은 중단을 하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내려왔는데 괜찮았어. 다음날 또 탔어. 근데 또 아파.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맞죠? 네. 네, 그렇구나. 이제 이런 슬개골 연골연화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료가 좀 애매하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엑스레이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보이고 또 이제 올라갈 때는 별로 증상 없는데 내려갈 때만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이영민 원장님 원장님 알려주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듯이 네. 힘들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치료하기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아픈 게 지속적으로 그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순간에 계속 한 번씩 딱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도 쉽게 반응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생활 습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랑도 연관이 많아서 좀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은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 같은 거를 병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세적인 면에서 본인이 어떤 자세를 할 때 아픈지를 잘 기억을 하고 좀 체크를 해뒀다가 그런 증상들을 좀 피하는 쪽으로 생활 습관을 조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 낫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예를 들면 뭐 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거의 뭐 20대의 전부를 이걸로 고생을 하다 보내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자세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쳐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의사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또 행동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도 관련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너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연골을 좀 다듬는 수술적 치료 같은 것도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통증은 참을 만한가요?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 어떤 특정 동작에서 악 하고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도 느껴지지만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할 때 하면서 다시 주저앉는다든지 뭐 이제 계단을 내려오거나 경사길을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갑자기 하면서 주저앉는 듯한 그런 정도의 통증이 한 번 하고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혹은 반복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 당사자들은 너무나 힘든 그렇다고 또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닌 예. 띵동 사연이 또 도착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이제 30대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릎이 아파서 갔는데 무릎에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 연골 주사.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픈데 전 젊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또 이런 주사를 쉽게 맞아도 되는지 그리고 또 주사를 맞으면 이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런 것도 걱정을 하시던데 이렇게 연골 주사 이런 치료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환자분들이 주사라고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약을 쓰기로 했는지를 전혀 이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쉽게 이제 뭐 그 약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혹은 안 돼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약을 물어보지를 않죠. 네. 의사 선생님을 믿으니까 그냥 주사 맞으세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 무릎이 불편할 때 맞는 연골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골의 재생을 좀 촉진하고 이제 무릎을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성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렇게 꺼려 하실 필요는 없고 적절하게 맞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사입니다. 이제 다만 주사가 이제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위험은 언제든지 조금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거에 항상 동반이 되는 거라서 항상 이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환경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면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연골연화증이 오래되면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꼭 주사라고 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주사라고 의심하지 말고 내성이 생길까 안 생길까 하지 말고 아프시면 참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정확히 받은 다음에 청결한 환경에서 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근데 이 주사를 보면은 사실 통증 너무 심하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주사를 맞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또 너무 좋으니까 또 주사를 너무 과신하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믿어. 네.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만 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맞으면 금방 주사에 좋아지니까 한번 주사를 맞으면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마약 같은 거네요.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보다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한번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약을 한번 썼더니 너무너무 증상이 좋은 거예요. 그치. 근데 2번, 3번 쓰니까 이제는 뭐 위험해가지고 못 쓰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내요. 그냥 당장 뭐 이렇게 뭐 진짜 이건 거짓말하고 죽일 정도로. 그치. 그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셨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스트레이드는 마약보다 더 심한 게 가스트레이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요즘은 사실 이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작용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슬개골, 연골, 연화증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무릎 이제 운동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영미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개골, 연골, 연화증 같은 경우는 이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약해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만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대부분 통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요?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여기 대퇴사두근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허벅지 앞에 그렇죠. 허벅지 요 근육. 네네. 네. 무릎을 위해서 여기 주변 근육을 운동을 해야 맞아요. 이런 거죠? 네. 이제 환자분들한테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아픈데 어떻게 또 운동을 해요? 또 이 질문이 또 이렇게 되돌이처럼 오는데요. 그래서 내 몸의 한계를 일단은 조금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수영장에서 이제 한다든지 물에서 걷기라든지 이제 혹은 제자리 자전거 같은 게 이제 앉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덜할 수 있고요. 흔히 알고 있는 게 스쿼트 같은 동작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무릎이 더 아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당연히 이제 그거를 완전히 끝까지 하면 너무 아파서 못 하고 제일 좋은 게 이제 등을 벽에다가 기대고 그냥 살짝만 앉는 겁니다.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살짝만. 네, 살짝. 보통 이제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까지 앉게 되는데 이거 당연히 아프죠. 이거 연골연화증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등을 기대고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네. 그래도 여기 힘이 딱 들어가요. 살짝만.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히 하는 것보다 운동량은 적지만 내 몸이 버텨내질 못하면 이제 딱 이 정도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연골이 버텨내지면 이제 조금씩 각도를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제일 조금씩. 조금 효과적인. 네. 그러면요, 선생님,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젊어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쉬면 안 아프다고 안심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라.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답이래요, 박사님. 딩동댕.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귀에 쏙 들어오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갖고 모시겠습니다. 가다 보면은 갑자기 무릎이 확 빠지면서 힘이 없이 무릎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허방다리 빠지는 느낌. 허방다리 빠지는 느낌. 왜 내 무릎은 길 가다가 무릎이 빠질까? 새로운 지조를 모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